우리가 배우는 역사는 늘 정제된 이름만 남겨둡니다. 하지만 실제 전쟁의 한가운데에는 기록하기 불편한 이름들도 서 있습니다. 외적의 가슴을 갈라 쓸개를 씹어먹고 피를 얼굴과 손에 바르며 술을 마셨던 장수. 그러면서도 백성들에게는 제발 가지 말라며 길을 막아선 기묘할 정도로 사랑받았던 수령. 조선 사람들이 그를 두고 붙인 별명은 소야차, 밤의 귀신 악기, 야차 장군 소기파. 그 인간을, 그 시대를, 그리고 전쟁이 만든 괴물을 함께 바라봅니다. 역사 역설 일부. 우리 사또님 떠나지 마시오. 민심이 사랑한 장수 소기파. 소기파. 이 이름을 처음 듣는 사람도 많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분명 조선 중기실록에 또렷이 등장하는 실존 인물입니다. 진주소씨 본관진주. 한성부 판윤을 지낸 소요식의 차남. 즉 가문도 그럭저럭 받쳐주는 무신 집안에서 태어난 인물이었죠. 소기파의 젊은 시절은 칼로 시작했지만 그의 이름이 처음 빛을 발한 곳은 북쪽 변경이었습니다. 성종, 연산군대에 걸쳐 여진족을 상대로 한 북방 정벌에 종군하며 직접 적을 추격해 베어버리는 실전형 장수로 전공을 쌓습니다. 그리고 그 공으로 1500년대 초 그는 북방의 요충지 부령부사 자리까지 올라갑니다. 여기서부터가 우리가 알고 있던 야차 이미지와는 전혀 다른 얼굴입니다. 실록은 어느 날 이조에 이런 정교가 내려온 기록을 남깁니다. 상주 목사 손중동과 부령부사 소기파는 근실이 본공하여 혜택이 백성에게 미치고 정적이 뛰어나니 특별히 일자급을 올려주라. 간단한 문장 같지만 조선 왕조에서 혜택이 백성에게 미친다는 평가는 대부분의 관리가 평생 한 번 받을까 말까 한 찬사였습니다. 게다가 단지 능력이 아니라 근실이 본공했다. 게으르지 않고 자리를 지키며 성실히 일했다는 뜻이죠. 후대에 전해진 이야기들도 비슷한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소기파가 부령부사로 있을 때 행정 능력과 치적이 좋아서 백성들의 신망이 매우 두터웠고 소기파가 다른 곳으로 떠난다는 소문이 돌자 고을 사람들이 길을 막고 우리 사또님 떠나지 말게 해달라고 울부짖었다는 일화가 나옵니다. 당시 지방 수령은 곧 법이었습니다. 똑같은 세금을 거둬도 어떤 수령 아래에서는 굶어 죽고 어떤 수령 아래에서는 한숨 돌릴 수 있었습니다. 소기파는 신기하게도 칼을 잘 쓰는 장수이면서 동시에 행정도 잘하는 관리였고 무서운 무인이면서 자신의 고을 사람들에겐 정을 베풀 줄 아는 굉장히 입체적인 인물이었죠. 그를 알고 지내던 백성들에게 소기파는 피를 뒤집어 쓴 야차가 아니라 우리 편, 우리 사또였습니다. 그리고 이민심의 사랑을 받던 장수는 곧 조선 남해안을 피로 물들인 외변의 한복판으로 던져지게 됩니다. 2부 소야차, 피를 뒤집어 쓴 밤의 귀신 쓸개를 씹은 광계의 전장. 1510년 중종 5년. 임진왜란보다 약 80여 년 앞서 조선은 한 차례 큰 외란을 겪었습니다. 바로 삼포해란. 제포, 부산포, 연포, 이른바 삼포에 거주하던 외인들이 조선의 통제와 갈등을 견디지 못하고 무장봉기를 일으킨 사건입니다. 병선 100여 척, 무장한 외인 수천 명이 성을 공격하고 부산포, 제포, 웅천 등지의 성과 민가가 불타오릅니다. 그 전장 한가운데에 우리가 찾고 있던 소기파가 있었습니다. 당시 그는 웅천 현감으로 부임해 있었습니다. 웅천은 지금의 경남진해 일대 왜구의 침입과 삼포 교역의 긴장감이 가득한 최전선이었죠. 외인들이 봉기하며 웅천을 포위하자 성은 거의 함락 직전까지 몰립니다. 성 안은 공포와 혼란으로 휩싸이고 도망치려는 자와 끝까지 버티겠다는 자가 뒤섞여 문자 그대로 지옥이 펼쳐졌습니다. 이때 실록은 소기파 행동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안골포 전투에서 성의 함락이 거의 임박하자 소기파가 군사 두어 사람만 데리고 적진을 돌격하여 포위를 풀었다는 것입니다. 이 장면만 놓고 보면 그는 그냥 무모할 정도로 용감한 장수입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 우리가 오늘 그를 이야기하는 이유는 전투가 끝난 뒤 벌어진 일 때문입니다. 중종실록 1510년 4월 22일자. 싸움이 끝나자 외적의 시체가 낭자했는데 홍명이 끊어지지 않은 자도 있었다. 무장 소기파가 창칼을 빼어 그 가슴을 찌르고 손으로 그 쓸개를 따내어 먹고 손과 얼굴에 피를 바르고 술 마시기를 자약하게 하니 사람들이 소야차라 하였다. 이건 야사가 아니라 조선 왕조실록에 그대로 남아있는 기록입니다. 전투 후 아직 숨이 붙어있는 외인들, 그들의 가슴을 직접 갈라 쓸개를 꺼내어 입에 넣고 피를 손과 얼굴에 바르며 술을 마시는 장수. 이 모습은 아군과 척군 모두에게 말 그대로 악기를 목격하는 충격이었습니다. 그래서 붙은 별명이 성시소의 불교의 악기 야차를 붙인 소야차. 소기파는 분명 이성을 가진 장수였습니다. 북방에서 공을 세우고 행정에서 인정받았으며 백성의 신뢰를 받는 수령이기도 했습니다. 그럼 그가 왜 이렇게까지 잔혹한 모습을 일부러 연출했을까요? 이 질문이 3부의 시작입니다. 3부. 전쟁이 필요였나? 인간의 폭력이었나? 조정과 선비들의 불편한 침묵. 소기파의 쓸개 씻기는 단순한 엽기담이 아닙니다.
그 행동이 실제로 전쟁 속에서 어떤 의미를 가졌는지, 동시대 사람들이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였는지를 보면 조선 사회와 전쟁의 민낯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먼저 전장에서의 효과를 생각해 봅시다. 칼과 창이 맞부딪히는 근접전에서는 아군의 사기를 끌어올리고 적군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드는 것이 지금보다 훨씬 더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소기파가 보여준 극단적인 광기 퍼포먼스는 분명 적에게는 이 인간들과는 싸우고 싶지 않다는 공포를, 아군에겐 저런 놈이 앞에 있으니 우리도 물러설 수 없다는 기묘한 압박과 지침을 만들어냈을 것입니다. 실제로 그는 삼포에란의 진압에서 1등 공신감이라는 평가를 받을 정도의 전공을 세웁니다. 성 함락 직전 몇 명 안 되는 병사를 이끌고 적진을 돌파해 포위를 푼 앙골포 전투의 활약까지 감안하면 그의 용맹과 실전 능력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성과의 이면에서 조정과 선비층은 소기파를 불편해하기 시작합니다. 삼포에란 농공행상 자리에서 소기파는 사실상 1등 공신으로 추대될 수 있었음에도 관료들이 저런 자를 1등 공신으로 세우는 건 곤란하다며 배제하려 했다는 후일담이 전해집니다. 공은 분명하지만 그가 보여준 그 광기가 유교적 질서와 도덕을 중시하던 조선 지배층의 눈에는 도저히 편히 포장할 수 없는 것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첫째, 소기파의 잔혹함은 정말 전쟁이 필요했을까? 둘째, 그렇다 하더라도 어디까지가 용납 가능한가? 실전에서 사기를 올리기 위한 잔혹한 연출은 어느 시대 어느 군대에서도 존재했습니다. 적의 머리를 베어 전시하고 시체를 말뚝에 걸어두고 마을 한복판에 참수된 시신을 세워놓는 1등. 그런데 소기파에 쓰게 씹기는 한 단계 더 나아간 행동입니다. 그건 단지 보여주기 위한 연출이 아니라 적의 몸을 자기 몸 안으로 들여보내는 행위, 적의 피와 쓸개를 씹어 삼키는 일종의 의례에 가깝습니다. 우리가 현대 심리학의 언어로 이 장면을 보면 전쟁이라는 극단적 상황에서 인간이 자신의 공포를 이기기 위해 스스로를 괴물로 만들어가는 과정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먼저 괴물이 되지 않으면 저 무수한 죽음과 피를 견딜 수 없다. 그렇게 생각한 병사가 얼마나 많았을까요? 조정과 선비층도 그 모순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완전히 배척하지도, 그렇다고 너무 과감히 띄워주지도 못합니다. 실록은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소기파의 자급을 너무 쉽게 올려주는 것은 기강회의의 소지가 있다며 가자를 조정하자는 논의도 함께 남깁니다. 정리하자면 그들은 이렇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전쟁터에서 저런 야차 같은 장수가 한두 명쯤은 필요하다. 하지만 그런 인물을 조선 왕조의 얼굴로 올려놓는 것은 곤란하다. 그 사이에서 소기파는 공은 인정받되 끝끝내 안전한 영웅의 자리에 오르지 못한 채 경계선 위를 걷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그를 다시 바라볼 때 소기파는 무엇이었을까요? 전쟁의 피해자? 적을 향한 복수자? 아니면 그냥 폭력에 익숙해진 가해자? 아마 그 모든 얼굴이 한 사람 안에 공존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우리는 사부의 질문과 마주하게 됩니다. 사부, 왜 소기파는 교과서에 남지 않았는가? 이쯤 되면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아니, 삼포에란의 1등 공신급 장수에 실록에도 여러 차례 등장하고 백성의 사랑도 받았고 별명까지 이렇게 강렬한 인물인데 왜 학교에서, 교과서에서는 한 줄도 못 봤지? 답은 생각보다 단순하면서도 동시에 불편합니다. 첫째, 조선의 공식 기억은 체제 유지에 도움이 되는 서사를 우선합니다. 임진왜란을 말할 때 이순신, 병자호란을 말할 때 사막사처럼 충절과 절개가 앞에 서는 인물을 내세우죠. 소기파의 서사는 다릅니다. 그의 이야기는 충절보다는 폭력과 광기가 먼저 떠오릅니다. 그를 내세우는 순간 전쟁의 피비린내와 잔혹성이 역사 교과서 한가운데로 들어오게 됩니다. 둘째, 그의 상징성입니다. 소기파는 유교적 도덕의 기준으로 순수하게 칭송하기 어려운 인물입니다. 인생을 잘 돌본 행정관이면서 동시에 적의 쓸개를 씹어먹은 장수, 백성의 사랑을 받았으면서 조정의 선비들에게는 불편한 존재. 이 모순적인 면모는 영웅 vs 악인이라는 단순한 구도로 역사를 가르치기 원하는 교과서 서술 방식과 맞지 않습니다. 셋째, 임진왜란이라는 거대한 사건에 가려진 전쟁입니다. 삼포해란은 분명 큰 충격이었지만 결국 조선이 진압에 성공했고 국가의 존망이 걸린 총력전으로 인식되지도 않았습니다. 반면 임진왜란은 나라 자체가 무너질 뻔한 전쟁이었습니다. 결국 후대의 관심과 서사, 교육 과정은 임진왜란으로 쏠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 과정에서 삼포해란과 그 속의 인물들은 사전사건, 전사 정도로 축소되고 그 안의 장소들 역시 함께 희미해집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런 질문도 해봐야 합니다. 소기파를 영웅으로 소개했을 때 그를 따라 하려는 상상력이 생기지 않을까? 전쟁 영웅을 이야기하는 방식은 언제나 폭력 미화와 맞닿아 있습니다. 이순신조차도 우리는 그의 승리와 전략을 이야기하면서도 그가 바라봤을 시체의 상과 물 위에 뜬 시신들의 무게를 충분히 이야기하지 못합니다.
속이 파는 그 미화가 통하기 어려운 인물이었습니다. 그를 드러내는 순간 전쟁의 비윤리적 얼굴이 너무 적나라하게 튀어나오기 때문입니다. 속이 파는 실록 속에서는 또렷하지만 우리 교과서 속에서는 사라진 이름이 되었습니다. 적의 쓸개를 씹어먹은 장수라는 문장은 시험 문제로 내기엔 너무 불편하고 너무 생생한 현실이었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던 역사를 새로운 관점으로 다시 바라보는 영상을 계속 만들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